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36회 오늘 크라우드 펀딩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트레이드의 고영기 대표님, 또 유캔 펀딩의 전준하 이사님 두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것을 좋아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 직반응 영어 기획자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인생을 꿈꾸는 에너지 소사이어티 저자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투자회사 싱크이지의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MC 두 분이 저잖아요, 그죠? 막강 MC 군단입니다. 네. 또 한 번 또 대표이고, 네, 저도 대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게스트입니다. 오늘 이제 크라우드 펀딩 쪽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두 개 회사의 CEO를 모셨습니다. 자, 두 분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소통형 크라우드 펀딩 오픈 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고용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우드 펀딩 회사 유캔 펀딩을 운영하고 있는 전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픈 트레이드, 뭐 유캔 펀딩, 뭐 펀드 뭐 트레이드 펀드부터 좀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오픈 트레이드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네, 오픈 트레이드는 짧게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조금 길게 말하면 그 창업 기업의 성장과 협력을 돕는 그런 지원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엔젤 투자 플랫폼이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또는 뭐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기업의 활동들 내지는 또 성장 과정들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이렇게 그로잉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기업과 투자자가 상호 이제 만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 비상장 기업이지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뭐 현재까지 한 8개, 9개 정도의 펀딩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캔 펀딩도 잠깐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서 사이트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기부형, 그리고 보상형, 그다음에 지분형, 대출형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회사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오픈 트레이드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펀딩을 한 사람한테 그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주는 그런 형태로 리워드를 주는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유캔 펀딩 이건 공동 창업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언제,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유캔 펀딩은 2012년 4월에 설립해서 8월 달에 그 신아람 국민금메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 같이 창업한 사람은 그 MBA 동기입니다. 네. 그 MBA 동기로 학교 동기? 예, 학교 네. 동기. 네. 그래서 MBA 끝나고 나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걷다가 이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모델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모델이라 생각했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모델이라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케이. 끝. 예. 그러면 하도 그 흥미진진해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까 넋을 잃고 들었네. 그러면 그 지금 오픈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이 소통형 크라우드 창업회사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 펀딩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07년부터 국내 이제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제가 임원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소했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 자체도 뭐 야, 국내에 2007년이면 진짜 생소했겠다. 네. 어. 그때는 펄슨 투 펄슨 뱅킹, 랜딩 어.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P2P는 파일만 주고받는 건데 무슨 P2P 금융이냐. 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알리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렵고 뭐 잘 이렇게 전파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노력을 좀 하다가 이걸 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금융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만들었죠. 그때 뭐 소셜 커머스가 막 이렇게 부상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잘 떨어져 맞는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고 또 자본주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꿀 수 있는 특징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이제 사회적 의미 또는 집단의 의미를 좀 포함시켜서 설명을 쭉 하다가 이 사업이 보니까 뭐 기업이나 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고 또 우호적이고 양질의 좋은 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하고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또 협력을 하고 또는 금전적으로 볼 때도 뭔가 큰 기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융자의 구조로 가서는 그 메리트가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 구조로 가져야지 상호간에 뭐 대박 나면 소위 말해서 크게 나는 거고 또 실패해도 상호간에 크게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구나. 이게 스타트업한테는 더욱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2010년에 창업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만드신 거군요. 네. 과거의 대출형 펀딩은 투자형이 아니라 그냥 단순 대출형.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이자 소득인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런 뭐 지분을 참여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성장 규모에 따른 보상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자, 오늘요 두 분의 CEO들이고 이제 회사가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르거든요. 오픈 트레이드는 하고 이제 유캔펀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진행은 이제 오픈 트레이드 쪽 좀 알아보고 또 유캔 펀딩하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예, 저희가 사실 스타트업 하면 벤처 캐피탈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벤처 캐피탈이랑 그다음에 오픈 트레이드의 크라우드 펀딩을 비교를 했을 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좀 있죠. 네. 벤처 캐피탈은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들과 벤처 캐피탈의 차이점을 설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엔젤 투자자들은 기업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성장의 가능성이 보일 때 투자를 고맙게도 해주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엔젤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고 있고 이 엔젤 투자자들의 규모가 많이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완책이 바로 마이크로 엔젤, 그러니까 소액 엔젤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참여에 의해서 투자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벤처 캐피탈은 투자금 자체도 여러 가지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약간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발생하고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가 엔젤 투자자가 먼저 투자하고 그 뒤를 성장세가 확인될 때 뒤에 들어가는 투자가 보통 벤처 캐피탈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 구간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메꿔주는 장치가 엔젤 투자인데 이를 더욱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보상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픈 트레이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들 위한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들이 많겠고 여기는 뭐 어떤 커다란 벤처 캐피탈들은 여기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최근에 벤처 캐피탈들이 엔젤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단에서 투자를 하고 또 큰 벤처 캐피탈이 왔을 때 바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벤처 캐피탈들, 그러니까 엔젤 투자 스테이지에 투자라는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엔젤 투자자분들이 리더가 돼서 움직이고 그들을 어느 정도 팔로우하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과의 어떤 분을 형성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한 이제 스타트업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싶어요. 펀딩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비상장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뭐냐면 특정 전문가들이 또는 전문 기관이 그들을 심사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수적으로 매출에 뭐 집중을 하고 그랬는데 초기 기업들은 매출 발생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가장 대칭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오픈 트레이드에 가입하는 건 자유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노출하고 우리는 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업은 그 각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 포맷이 있는데 네. 그런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기업이 발전하는 성장 단계에 대한 목표를 결정해서 어디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록되었을 때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돼 있을 때? 예, 예를 들면은 최소 한 달 가입한 지 한 달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페이스북 스타일의 그런 SNS형 타임라인이 있는데 여기 타임라인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네. 타임라인, 스타트업 타임라인이라고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타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전 활동들, 성장의 어떤 그 히스토리들을 마치 기업이 일기장에 뭐 뭘 쓰듯이 네. 그렇게 기록을 좀 남기도록 하고 있죠. 그게 최소한 20건 이상. 네.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팀 구성이라든지 또는 결정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그 마일스톤 10단계들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 속에서 오픈 트레이드 내에 또 가입하고 있는 다른 투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회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크라우드 펀딩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도 그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최소한의 지지를 받아서 무사히 그 크라우드 펀딩 펀드레이징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트레이드가 2010년에 창업했으니까 지금 벌써 3, 4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뭔가 이 투자자가 뭔가 투자하면 뭔가 괜찮겠다는 그런 이제 투자자 그룹 중에서도 뭔가 신뢰를 받는 투자 그룹이 있겠네요. 리딩 그룹처럼. 뭐 지금 이제 조금씩 알려진 엔젤 투자자분들이 계시죠. 누구라고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네. 근데 그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자들이 공개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숫자 몇 분이 투자를 했다 정도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투자가 진행 중일 때는 네. 확인이 됩니다. 어느 분이 얼마 다만 정도 그런데 투자했는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실명을 그냥 바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오픈 트레이드 회원번호 누가 얼마만큼의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건 뭐 조사는 되죠 다. 네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픈 트레이드 플랫폼을 쭉 보면서 오른쪽에 그 마일스톤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가 몇 단계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마일스톤을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부각되지 않는 거죠.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심플한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특별히 어떤 뭐 네. 페널티를 드린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단계에 우리는 애초 목표로 했던 바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점에 이걸 해결했다.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 오픈 네. 또는 또 뭐 월 BEP 달성 뭐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체크업을 해드리죠. 네. 그래서 체크업 되면은 이분들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저희가 저런 뭐 우리 그 사이트가 준비하고 그러니까 등업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카페에서 등업되는 것처럼 그래서 등업되고 어나운스하는 거죠. 등업되는 것은 여기서 해주신 거죠? 저희가 확인해드리는 거죠. 아무나 근데 하는 게 그 아니라. 마일스톤이라는 그 10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오픈 트레이드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처음에 이 자료를 올리면서 회사 스스로가 설정한 10단계의 그 레벨 업되는 그 포인트들을 네. 이제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올리는 맞습니다. 거군요. 수요자 중심. 네. 사실은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오. 네. 언제 가입했어요? 한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어. 정말 어느 좀 단계세요? 정말요? 지금? 지금요. 네, 지금 마일스톤을 사실 보고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마일스톤을 충족을 시키고 또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또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희 입장이고 실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가요? 신뢰도 뭐 마일스톤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저런 부분은 이제 정성적일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그 규격화를 완벽하게 하기도 되게 어려운 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저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는 그 어느 누구도 이건 계량화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저런 시도를 통해서 기업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 말들을 또는 그 어떻게 지켜나가고 하느냐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일단 투자자들은 없던 신뢰의 그 높이가 이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네. 펀딩을 실제 진행할 때는 이제 기업의 뭐 재무 현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걸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일들 별도로 진행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일스톤도 마일스톤이지만 여기 여러분 타임라인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 여기 나왔던 쿠나 이엔트의 웅자 오빠, 네. 강준배 대표 같은 경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여기 타임라인에 우리 어디 워크숍 갔습니다, 뭐 갔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네 회사에 그러면서 투명하게 자꾸 이렇게 게시해 주니까 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네, 그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를 뭐 마일스톤도 마찬가지고 타임라인 이런 것에 많이 자기를 노출할수록 그 기업이 네. 신뢰도가 좀 높아진다고 보시나요? 어떻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100% 그렇다고 봅니다. 아.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그 기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도 네네. 문제고요. 네. 그래서 저 타임라인은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만 굳이 볼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엔젤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의 행태를 분석한 거에 대한 온라인화 시킨 하나의 네. 방법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어떤 특정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그 대표자라든지 팀 구성을 보고 여긴 될 팀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다음부터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 기업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네네. 이 사람의 배경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받고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몇 개월씩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나서 댓글로 누구든지 댓글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댓글로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답글을 달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독특하면서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 타임라인이.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투자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지금 타임라인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부각되면 굉장히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투자한 어떤 회사가 지금 몇 단계, 4단계 올라왔습니다. 막 이메일이 막 날라오고. 네, 그렇죠. 알고 보면 되게 편안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은 사후 투자 후에 관리를 하고 피드백이 있는 되는 네. 거죠. 예. 예. 보통은 모니터링이 되는 맞아요. 거죠. 예. 보통은 투자하고 나서 그 회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예.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문제였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거고 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트렌디한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거죠. 네. 저는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이게 오픈 트레이드가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 이 플랫폼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각 부처에 그 사무관 이런 사람들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서 내가 프로젝트 이거 하겠다. 말씀드린 이것도 공시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댓글 이거 타임라인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타임라인. 그래서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타임라인에 올리는 거죠. 국회의원 그럼 공약을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 국회의원 공약을 이렇게 정말 좋네. 그랬으면 정말 나라가 좋아지겠다는 생각도 이걸 보면서. 다음 주에 세무조사 들어가요. 털라 그래. 없어 나 뭐. 털어야 먼지밖에 없어.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마일스톤 10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올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일스톤 10단계를 달성이 됐을 때 안심하고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그 중간 전 단계, 10단계 전이라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10단계를 달성하면 거의 대부분 그 크라우드 펀딩 내지는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성실하게 차곡차곡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신뢰성 있고 도달하기가 그 만만치 않은 마일스톤들을 놓고 그것을 달성해 가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어서 신뢰가 없는 그 부분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그 스타트업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 경우에 이제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그럼요. 나겠네요. 네.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달성 그러니까 못하면은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네. 계획, 목표만 전- 딱 세워가지고 넣어야 되겠네요. 전 이런 게 정말 이게 창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사회가 네.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사회가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모든 분야마다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한 말씀 더 보태드리면은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소셜 인증의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뭐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입사를 할 때도 페이스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레퍼런스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SNS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 기업도 그런 활동들 뭐 스스로 레퍼런스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남겨줌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신뢰를 높이고 네. 투자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죠. 네네.
자, 이제 유캔 펀딩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유캔 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술 쪽이나 문화 쪽도 그렇고. 근데 그 역시 이 유캔 펀딩을 통해서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리고 펀딩해 주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와 같이 논의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투자자가 오히려 더 이쪽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캔 펀딩 자체에서 어떤 그 투자자, 법인 투자자가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그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별도의 노력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거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를 알리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유캔 펀딩 자체도 많이 알리고, 그리고 우리는 각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진행하고 있는 카테고리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뭐 미술, 스포츠, 음악, 영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로 후원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별로 마케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펀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태환 선수의 현상을 고려를 해서 자발적으로 펀드 레이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딱 클릭해서 눌러보니까 동의가 없이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는지. 그것도 그 작년에 박태환이 기업 스폰서 끊겨가지고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박태환 서포터즈 분이 올린 거예요, 프로젝트를. 근데 그게 일단 박태환 선수 동의 없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겠다라고 돈을 막 모은 건데 그렇게 모으다가 박태환 선수가 나 싫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내렸어야 돼. 근데 그게 싫다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절했습니다. 그냥 다 환불을 하면 되죠. 박태환 선수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어떤 기자분이 이런 기자회견 장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게 모금되고 있는 게 아시냐. 근데 모른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그게 방송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힐링 캠프에 박태환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거 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날 엄청나게 또 소리 많이 됐죠. 그런 식으로 일단 박태환 선수한테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동의를 얻었고, 그리고 사실 그 후원금도 전달식도 그냥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박태환 선수 측과 연락이 돼가지고 혹시 이거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알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강남에 호텔 뭐 돈 준다는데 자기가 뭐 그래서 얼마 줬어요? 그래서 그때 7천 얼마. 7천만 원이죠? 7천 원이 아니라. 괜찮은데? 수수료는 얼마나 그러면 되십니까? 수수료는 그 7%에서 한 20% 사이에서. 그럼 액수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일수록 괜찮네요. 차등이 되는 이유는 뭐 다른 기준이 많이 드시네 20%면. 예를 들면 공익적 프로젝트는 공익적인 프로젝트인데 20% 떼면은 너무 비난을. 그렇죠. 공익적인 것은 낮게 하고 비공익적인 거는 좀 높게 받고 합니다. 펀딩이 이렇게 성공이 되는 경우도 이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펀딩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펀드레이징 한 걸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또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그 사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진행 사항을 자기 프로젝트 안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돈을 팍 다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게 리워드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100% 나가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많은 것들이 다 그러면 개인들이 올린 겁니까? 보통 다? 개인들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단체나 회사가 올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다고 뭔가를 하고 그 목적의 그 목적과 틀린 쪽으로 내가 돈을 만약 썼어요. 펀딩을 받은 돈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그 성우 이용신 씨가
앨범을 만든다고 그 프로젝트를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다른 돈은 어떻게 구했는데 네. 2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렸는데 그게 1,2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네. 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앨범 만드는데 필요한 것보다 그쵸. 훨씬 오버돼서 네네. 됐는데 남을 수가 있죠. 예, 그 돈을 어쨌든 더 좋은 스튜디오를 빌리고 더 좋은 작곡가를 빌리고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앨범 포장이나 이런 것도 다 퀄리티 있게끔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뭐 밥 먹고 이러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분 아티스트의 역량이니까. 예, 아티스트의 역량이라기보다 그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야 이거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을 사치해가지고 네. 한 사람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나요? 지금까지는 2년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근데 하다 보면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블랙리스트. 사람. 그런 사람 없었어요 아직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분은 사전에 아예 프로젝트를 올리지 않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올렸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한두 번 정도. 네네. 왜냐면 그 댓글에다가 누가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예. 여기는 그러니까 다 실명으로 하는 겁니까? 네. 다 실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실명이요. 예, 올릴 때 올릴 때 자기 이름이랑 얼굴 다 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프로젝트 우측에 프로젝트 등록자라 그래가지고 네. 자기를 소개하는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실제 자기 사진 아닌 거 올려도 됩니다. 그래요? 이게 자기 얼굴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근데 데서 하려면 공적으로 그 저희가 돈을 받는 나중에 건데. 정산을 해줄 때는 그 주민등록증 네. 사본 이런 거 다 봤죠. 아. 등본까지는 안 봤는데 음. 사본 정도.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성공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보셨고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보셨잖아요. 네. 그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의 그 차이점이 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프로젝트 성공하는 것들 보면은 프로젝트 자체 매력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주는 거, 리워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아니면은 팬들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서 한두 개가 빠져 있으면 실패를 많이 하죠. 네. 가장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리워드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했던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기발하는 거라든지. 기발한 거. 예를 들면 그 잭스키스 옛날 멤버의 제이워크 분들이 여기서 펀딩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분 리워드 중에는 그 단체 채팅방, 화상 채팅인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돈도 내면서 CD도 받고 한 번도 이렇게 채팅방.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즐겁게 할 수 있고. 직접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화상 채팅을 한번 만나주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것도 있어요. 저녁 식사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있고 네. 이게 금액마다 다르게 시작한 거죠. 금액마다. 저기 조금 내면 이제 화상 저 채팅. 블랙리스트 사전 리스트에 저 우리 고피디님 올려놓고 금액마다 있는 거죠. 모든 걸 파악하셨어요 지금. 아까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서 박대현 선수 외에도 그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펀딩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기부성에 대한 그런 펀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맞는가요? 그렇죠. 그거는 리워드가 특별하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 리워드는 그 박태환 선수한테 후원금도 줬지만 이런 응원 책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 리워드가 뭐냐면 그 응원 책자에 한마디 써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 쓰고 박태환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써서 그게 한 권의 책으로 해서 박태환 선수를 줬어요. 네. 근데 그 후원한 사람 중에 보면은 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행사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박태환 선수 그리고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한테 힘이 되었던 박태환 선수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거기에 자기가 한마디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네. 만족하고 야 이거 저분 지금 공장기분은 정신을 만족했어 지금. 그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래서 정신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 맨 처음에. 그렇죠. 근데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꼭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건 종류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우리 그 오픈 트레이드에서 내가 지분을 주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돼. 근데 홈페이지 제작할 돈이 없어. 이것을 하나의 그 프로젝트화해서 거기에 합당한 리워드를 주면서 만약에 그 유캔 펀딩에서 진행을 한다.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전혀 지장이 없죠. 예, 대신에- 종류는 근데 네, 재미가 대신에 없다. 홈페이지 시작하는데 그렇죠. 재미가 없지. 감성이 없잖아.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을 네. 해야 되고 음. 아니면 줄 게 좀 매력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팬이 있는 어. 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은 올렸을 때 반응이 실패가 별로 없죠. 네. 그, 팬딩이 안 되겠네요. 그 홈페이지라고 예를 드셨으니까 네, 그렇죠. 약간 적절치 못하진 않았나 싶긴 한데 네네.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아. 예, 이제 막 팀을 조직해서 음. 그 설계를 해서 시제품을. 시제품까지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니 양산을 할 그렇죠. 양산. 양산 자금도 필요하고 음. 하지만 이게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도 모르겠고 소비자들이 그렇죠. 뭐 어떤지 뭐 등등에. 그래서 이 양산 자금을 확보할 때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유캔 펀딩과 같은 그렇네요.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시장 검증이 되고 이제 기업 자체를 보다 마케팅도 강화시키고 네.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네. 다시 시너지를 낼 수 예. 있죠. 아 이렇게 다른 회사 이렇게 이렇게 조언해줘도 되는 겁니까?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신 것 네. 같습니다.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유캔 펀드하고 오픈 트레이드 서로가 보완이 네, 되는 것 같기도 상호 해요. 보완이 네. 되는 네, 것 그렇게 같은데. 될 수 있죠.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자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오픈 트레이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유캔 펀딩처럼 오픈 트레이드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펀딩 중에서 가장 어떤 큰 금액의 프로젝트,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온오피믹스라는 회사. 아, 잘 온오피믹스. 아시죠? 네. 그 온오피믹스가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서 6억 9천만 원. 원래 목표 금액이 와. 2억 원이었었는데 언제 한 거예요? 그건 언제 한 거예요? 작년 7월 정도. 얼마 안 됐구나. 네, 얼마 안 됐죠. 기간은 어느 정도 동안 그만큼?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온오피믹스가 그 전까지 그 투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존해 왔던 거죠. 그래서 네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든지 음. 고벤처 포럼이라든지 등등 뭐 1,000명, 2,000명 정도의 그 오프라인 이벤트에 그 참여하는 분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이제 갖춰질 때까지 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48분 정도가 48명 정도 투자했는데 그 안에는 벤처 캐피탈도 있었고요. 아, 예. 그다음에 그 투자 관련 재단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엔젤 투자자도 있었고 뭐 등등.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그러니까 지분 가치를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가치 산정은 회사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알려주고 그 상태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협상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인 포맷은 기업이 자사의 그 기업 가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기업 가치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뭐 회계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벤처 캐피탈이 판단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듀딜리전스 등을 해서 그것만 해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저희는 기업이 먼저 하도록 하는데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M&A 되거나 우리 회사를 매각하거나 할 때 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어. 여기까지는 돼야 돼. 뭐 이게 이제 기업 가치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만일에 그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주요 엔젤 투자자 내지는 투자 기관이 있다면 그들과 초기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금액이 제시가 되고 그 제시된 금액이 그렇게 해서 리즈너블한 이유를 가졌다고 본다면 그게 공유가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고 나는 저 밸류에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 참여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 댓글 같은 데가 나 이 밸류에이션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쓰기도 합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아, 네. 가능하죠. 그렇게 통로를 계속 엽니다. 제가. 아마 첫 사례가 여기서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희는 실명 확인을 하니까요. 탈퇴하면 되지 무엇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올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꼭 그게 강제적인 건 아닌 거죠.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를 받고 싶어라고 스스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이라고 되는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된 거예요. 내 회사 이제 10년 됐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이렇게 투자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된 회사도 가능한 받을 수 건가요? 있습니다. 근데 네.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가 워낙에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들에게 먼저 그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아,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가 유리한 게 아니라 10년 됐건 50년 됐건 뭐 5년 됐건 간에 다 똑같은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들도 여기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네, 네,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아, 참 근데 제가 그 사이트에서 그 문구를 하나 본 게 있거든요. 그 500만 원 이상의 엔젤 투자자는 그 엔젤 투자자로 등록을 해서 매칭 펀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 문구를 본 게 있거든요. 아, 어디서 보셨나요? 그 오픈 트레이드 아, 에서 그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기업에 이제 성공이 됐어요. 네네. 펀딩이 성공됐는데 거기에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공문 형식으로 500만 원 이상 투자자는 엔젤 투자 협회 거기 이제 등록을 좀 해서 매칭 펀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구가 있길래 아, 그렇다면 엔젤 투자자로 등록을 해서 그런 것까지 성사되게 하려면 500 이상이 기준인 건가 하는 질문이 생겼거든요. 네, 현행 제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500 이상. 네, 등록된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네. 등록되어 있는 엔젤 투자 회원이 그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3분 이상이 참여하면 그 금액 합계 금액만큼을 정부에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주는 예. 엔젤 매칭 펀드라는 제도가 네.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같이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네. 좋은 예가 쿠나이엔티의 네, 공동대 네. 대표가 네. 그렇게 해서 매칭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매칭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엔젤들한테 1억을 받으면 정부에서 1억을 또 똑같은 비율로 1억을 또 같이 투자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억이 되는 거죠. 네, 1억을 맞습니다. 받으면 근데 법인이 만약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엔젤 투자자로 그 등록이 될 수 있나요? 그 경우에는 등록된 엔젤 투자자로 그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되고요. 아, 법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런 네. 그런 법인 있습니다. 아. 엔젤 투자자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엔젤 같으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원금 회수라는 말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네. 추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기간이 길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14년 정도 걸린답니다. 통상 예, 네. 코스닥 등등의 IPO를 간 기업의 과거를 보면 14년 전에 창업했다 이런 네.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 회수의 방법들이 이제 그러면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구주 투자하고 갖고 있는 권리를 서로 간에 사고 파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매각되는 뭐 페이스북 같은데 굉장히 비싸게 매각되면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 그렇죠.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일환으로 코넥스니 뭐 프리보드 시장이니 하는 것들을 재개편한다 등등의 어떤 제도가 계속 지금 보완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 스타트업들을 글로벌로 진출시키고 해서 그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해외에 인수될 수 있는 찬스 같은 것들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 네. 하다못해 기보를 보더라도 그쪽에서는 이제 채무로 들어가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 보증 기금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오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분 배당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채무가 많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알고 해야 돼서. 그러니까 채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네. 대출 성격을 네. 갖고 있는 거고요. 대출의 성격에다가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습니다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분 중심, 그러니까 뭐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가서는 이 방향이 채무증권, 그러니까 회사채, 전환사채 이런 갚거나 또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때는 그렇게 그 발행한 증서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채무 상환의 의무도 주어지기는 합니다. 현재 오픈 트레이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네. 자, 아까 그 프리 제3 시장 얘기하셨잖아요. 프리보드 네, 말씀하셨죠. 프리보드.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지분 투자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떤 법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보면 제가 2000년도에 그 신문에다가 뭐 9억 9천까지가 뭐 투자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공모 같은 것도 했다가 누가 또 법률적으로 막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좀 어떤지 좀.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공모냐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만 펀딩을 받는 사모냐. 사모냐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거죠. 네. 오픈 트레이드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는 엔젤 투자 플랫폼에 좀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사모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49인 이내에만 투자 관련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중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그 해당 기업이 49인 이내의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게끔까지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제 뭐 법제화 단계에 있고요. 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네. 이게 통과돼서 발효가 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쭉 얘기해도 그리고 여기서 무방한 거죠. 거래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49인 이하가 되는 거고 사모 같은 형태로 가야 되니까. 지금은 사모 형태로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지금은요. 되는 거죠.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49인까지. 네, 네. 네. 문제가 있으면 여기 못 오셨겠죠. 근데 이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이 오픈 트레이드 아까 6개 기업이 성공했다고 그러셨나요? 8개? 성공은 6개 기업. 6개 기업. 예.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 오픈 트레이드에서 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꼭 준비해야 될 것들 있다면. 아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예. 저 타임라인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노출을 최소 20건 이상 노출시켜줘라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채워줘야 할 투자자가 꼭 봐야 할 열람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계획서죠.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그 좀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시켜 가고 있는 그런 표준 모델에 그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을수록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네. 그것은 이제 기본이라고 보고 네.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자기 자신을 PR하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 수많은 수백 개의 그 수천 개 지금 스타트업이 여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도드라지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기본적인 사항 외에 꼭 나는 성공시키고 싶다. 예, 최대한 예. 자기가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죠. 예, 그렇게 좀 당당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이 누구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잘 안 되시는 케이스는 우리 회사가 이런 상품이 있어요. 자꾸 상품 소개만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이유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그 조건은 네. 대표자가 누구고 우리 임직원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최대한 잘 그렇죠.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많아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아까 2010년도에 창업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거의 한 3년, 만 3년 넘었고 4년 아니 횟수로 3년. 3년 넘었잖아요. 근데 성사가 된 건 6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는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네요, 이게. 투자 받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자신감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요. 저희는 뭐 특별히 어떤 업체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펀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알려지고 무르익을 때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런 그 커뮤니티에 가까운 SNS가 페이스북 타임라인, 페이스북과 유사한 저 타임라인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 저희 알리기를 제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여쭤보자면 그 펀딩 시도 시에 수수료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펀딩을 성공을 했을 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그렇게 레이스로 네네. 받고 있지 않고요. 네네. 앞에서 어느 정도 펀드레이징을 하실 건지 협의를 봐서 일단 실패하든 성공하든 저희가 광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은 레이트를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유캔 펀딩으로 다시 한번 갈까요? 네. 그 유캔 펀딩에서도 그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실패한 펀딩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수수료. 없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이게 유캔 펀딩이 어떻게 보면 그 신제품 만드는 사람한테 마케팅으로도 활용되기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도 되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뭔가 많이 사람들 알려지네. 관심을 예. 받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기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아 심플한데요?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그 펀딩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가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 실패한 거를 막 내보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막 그렇게 무작위로 올리진 않고 되게 신중한 편이죠. 네. 여기서 보면 아까 이게 정신적 가치, 뭐 기부는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를 뭐 도와주자, 뭐 이렇게 아까 연예인들 말고요. 네.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을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좀 도와주자 이런 프로젝트 하는 것들도 많이 있나요 여기?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네.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좀 이렇게 사회 복지하고 연계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그 기부형 프로젝트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아, 됩니까? 많을 것 10에 같은데 왜 15%. 적네? 예, 나머지는 다 앨범을 만들 거니까 좀 돈을 펀딩하면은 나중에 앨범을 주겠다, 아니면 공연을 하겠다, 네.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 처음으로 단행본을 내는데 펀딩해주면 단행본과 뭐 나머지 그런 추가적인 물품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물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펀딩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다시 그 날짜 수정하고 해가지고 약간 내용 바꿔서 다시 비슷한 걸 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아 네, 가능해요. 왜냐면 뭐 한번 실패했다고 그거를 사람 무한하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없고 당연히 또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 성공해도 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둔펜이라고 하는 그런 목각 연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4번째인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고요. 네. 그럼 프로젝트를 등록하는데 뭐 주제 제한이나 어떤 그런 주제 제한이 없고 여기 없는 주제를 하면 주제를 만들어 드리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어떤 그 취업 준비생분이 자기가 뭐 언제까지 취업을 하면은 취업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취업을 하면은 거기 플러스 10%에서 문화상품권 주겠다. 취업을 하는데 돈이 그런 돈이 거죠. 든다. 아이 문화상품이 뭐야? 취업을 하면 내 1년치 연봉을 엠빵하겠다. 딱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1년치 토익 시험 보고 엠빵하겠다고. 이런 거 돈이 필요하잖아요. 토익 시험 보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좀 약간 찌질한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창의적으로 봐주셔야죠. 맞아. 오히려 그냥 재밌어.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가 펀딩 받아서 그거를 좋은데 후원하겠다. 뭐딸 돌잔치 하는데 거기도 해가지고 후원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또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노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로 봤을 때 가장 저 메인 저 첫 페이지 메인에 뜨는 게 참 좋은데 저희 뭐 랜덤 형식으로 다 골고루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비용을 내야지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은 좀 이슈성이 큰 것들을 좀 위쪽으로 많이 하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을 해외로 이제 진출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해외는 이미 이런 것도 많아서 더 진출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에서도 그 충분히 가능성을 지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좀 사회적으로 이슈 있는 프로젝트들, 아리랑 광고하는 거, 아니면은 위안부 인권 건립센터를 짓는 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동포분들도 많이 펀딩을 하고 이거 왜 해외 결제 안 되냐, 그래서 그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이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한류 스타, 그렇죠. 일본 연예인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분들이 막 일본어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도 펀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한류 컨텐츠를 가지고 그 해외 진출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짜 한류 컨텐츠로 하게 되면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여기 가입할 것 같은데. 지금 저 메인 화면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타로 앱이에요. 근데 그 타로 앱을 처음으로 오프라인 실제 종이 타로 카드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맨날 보던 사람들, 이 어플리케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펀딩을 많이 하죠. 그러면 실제로 자기 타로 카드를 이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애장용이 되는 거네. 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뭐 거기에 고맙다고 이렇게 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 그다음 오픈 트레이드에 좀 네네.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마일스톤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펀딩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펀딩이 성공되고 마일스톤 10단계가 다 성공이 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곳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 기업이? 아니면 마일스톤 10단계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 투자 후에 성사 후에 전 투자 후에도 네. 지속적으로 투자자하고의 관계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완전하게 엑시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픈 트레이드에서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그 기업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좀 나름의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샘플 계약서를 좀 보여주고 투자자들은 앞으로 여기 와서 계속 나한테 알려주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하게끔 뭐 그런 거죠. 지켜지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의 레퓨테이션은 뭐 어려움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투자자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그분들이 다 뭐 다른 데다 주식을 팔고 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사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은 펀딩을 딱 한 번만 받고 대박 나고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 사이클을 또 밟아가기 때문에 시리즈 A, B, C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가 여기 이 안에서 신용이 쌓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시는. 그렇죠. 유도하고 지향합니다. 네. 자, 근데 어떤 기업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투자자들이 M&A라든지 뭐 상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업 자체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네. 상장 같은 걸 아예 목적을 안 두는 회사, 사회적 기업 뭐 조합 뭐 이런 류의 다양한 이제 어떤 그 기업 조직들이 생기는데 네. 그런 데들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은 네. 기업에 투자해서 돈 번다가 아니라 공감을 갖는데 그 구심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활동과 내가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부합될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잘 됐을 때 그 부를 또는 뭐 그 명예와 영광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네. 본질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어떤 이게 자본주의에 현재 자본주의 어떤 그 개선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신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맞습니다. 네. 같네요. 그리고 이제 민간들이 같이 참여함에 따라서 기관 중심의 어떤 그 자금이 공급되던 구조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고 그 기업 내지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유 경제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네. 봅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오픈 트레이드를 그냥 처음에 예전에 말만 들었고 그때 이제 쿠나이엔트의 웅재 아빠 강준배 대표가 나오면서 저도 이제 타임라인 보면서 야 이렇게 상당히 투명하게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거 있구나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픈 트레이드라고 처음엔 저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게 금융적으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형태의 뭔가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디에서 그런 오해를 하셨나요? 그냥 뭐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금융가들이 금융가가 있어요. 금융가가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요새 크라우드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마케팅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제가 네, 처음에는 저는 작년인가 네. 재작년인가 페이스북으로 고피디님께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혹시 청년 기업가들에게 멘토링 같은 것들 해주실 네. 수 있는지.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여쭤봤던 이유는 네. 이분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좀 주십사라고 네. 그렇게 부탁드렸던 거고 아직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 거절하셨죠 그때? 아니요 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청소년 태어났는데. 오. 근데 사실 저는요. 저는 고 대표님도 페이스북 친구였지만 사실 그 전에 저도 약간의 강준배 대표님 사실 나오시기 전에는요. 워낙 이런 그 요새 착한 티를 내는 사람도 워낙 많아가지고 소셜이 되면서 착한 티를 내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여기에다가 관심을 안 뒀어요. 안 뒀는데 그때 강준배 대표 나오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는 보니까 지금 가치가 관심 있는 분이 이걸 좀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가치관은 좋다 하더라도 이건 비즈니스시죠.
네, 그렇죠. 예, 비즈니스라면 분명히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그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아. 고전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6개밖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BEP가 안 되시죠, 지금은? 아직 안 되죠. 네. 저는 이게 서비스가 아니고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은 어느 정도 숙성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은 제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생하는 건 제 전략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업 철학은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저도 돈을 벌 수 있고 참여하는 투자자나 스타트업이나 다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고생하시는 건데, 그렇죠? 4년간 가족들도 똑같은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떠십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죠. 이렇게. 그 오픈 트레이드도 처음에 펀딩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초기에 펀딩 받았습니다. 예, 저하고 생각이 같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예. 투자 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벤처 캐피탈 어디? 초기 벤처에 투자하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투자 받았습니다. 네. 자, 유캔 펀딩은 어떻게 처음에 유캔 펀딩 BEP가 됐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래요? 뭐 거기는 꽤 수수료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됐을 것 같은데 안 됐네. 훨씬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트업이 BEP를 이렇게 뚫기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여기도 뭐 4년간의 뭐 전략이 있는 겁니까? 4년간 배를 골지 않는 전략이 있는 겁니까? 여기 또 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질문을 BEP가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럼 지금 전략적으로 BEP가 안 되고 계신 건지 아니 BEP 달려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 되고 계신 건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겠지만 초기에는 그 어떤 돈을 막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자들을 계속 그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각 카테고리별로 지금 우리 유캔 펀딩을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나 디자인 작가 아니면 영화 제작사 이런 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동감한 사람도 계속 많이 모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데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캔 펀딩도 벤처 캐피탈에서 펀딩을 받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는 네. 그 엔젤 투자 받고 기업에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캔 펀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연예계 있지만 지금까지 작년에 매출이 얼마나 된 겁니까? 이거는 매출 뭐라고 해야 되나? 펀딩 규모라고 했나요? 그런 것들 네. 대략 그냥 감이라도 잡게. 펀딩 규모는 네. 한 20억 정도. 20억. 많이 하셨네요. 1년 반. 해가지고. 20억에 10%면 2억. 이럴 줄 알았어. 2억이면 한 달에 2천만 원, 400만 원. 직원이 몇 분이시 지금? 직원이 한 5분 넘나 보죠 지금? 지금에 한 8명. 그러니까 이 BEP가 안 나지. 그러니까. BEP가 안 바로 나지.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사항 마이크 좀 준비해 주고요. 네, 마이크 뭐 마이크 하나만 띄워서 좀. 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고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하나. 여기. 자, 이거 잠깐만요. 네. 여기 좀. 아니 마이크 여기 지르 여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유캔 펀딩 쪽에 보니까 저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큰 물건을 이제 살려는데 제 비용이 없어요. 돈이 없고 이걸 같이 그 17번 모아서 하면 큰 걸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런 것도 이게 올려서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까? 그거는 좀 부동산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뭐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앞에 네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앞에다가 아니 그 마이크보다 그쪽 마이크 뒤에 있는 마이크 네. 아니 그냥 질문만 하시면 돼요. 네네네. 두 가지. 첫 번째 질문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 그 뭐야 크라우드 맞나? 이거 처음 듣는 용어라서. 네,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정의는 온라인에서 빛을 발한 십시일반 정신. 예를 들면 이렇게 명쾌하게 데피니션을 갖고 제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다면 자, 질문만 하세요. 그게 본인의 뭐냐면 의견보다 질문. 네. 두 분이 생각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의 뜻 정의가 뭐고 그걸 왜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 거는 나중에 할까요? 시간 좀 걸리니까. 네. 자, 뭐, 네, 두 번째 건- 네네, 네. 먼저. 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은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뜻이잖아요. 클라우드 구름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그 군중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사회 성장 동력원으로 이끌어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지? 네? 왜 하지? 그게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치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도 유타가 소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외된 곳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치들이 너무 많이 묻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문화예술 창작자, 하드웨어 제작자,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웹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리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냐면 자금은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 가치를 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올 때 구글 위키피디아 봤더니 크라우드 펀딩 국내 업체가 한 10몇 개 소개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한 8개랑 그 두 분의 차이는 뭐 어떻게 됩니까? 두 분만의 차별성.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까? 뭐 차이점만 좀 간단하게 하나씩. 8개 하고 네, 네. 경쟁. 8개 다 하지 말고 그냥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뭐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비교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네. 이런 쪽에 나는 이제 가고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예술 쪽에만 특화된 플랫폼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사회적 이슈만 다루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것들 보면서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대부분의 카테고리를 차별 없이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 대표님. 국내 한 32개 이상 크라우드 펀딩 네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은 업데이트된 지 오래된 네.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로 나눠지고요. 기부형이 있고 보상형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형이 있고 대출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형에 대해서 오픈 트레이드는 개척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하고 차이가 있다면 투자형인 그 크라우드 펀딩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건 앞서 맨 처음에 제 소개를 드릴 때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소통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이 기반이라고 한 점이 매우 다른 특질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은 네,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온라인에서 안철주님께서 회사의 방향과 프로젝트 등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기밀과 아이디어가 오픈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불안함은 없는지요? 공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출됐을 경우 큰 어떤 그 사업 진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그건 노출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들 앞에서 IR 피칭을 할 때도 이건 비밀이라서 얘기 못하는데라고 하면은 피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것들도 발굴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소스 운동과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거죠. 그 창업자라든지 그런 창업팀의 그 자신감이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사람의 자신감.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굉장한 그 기밀이 된다면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최대한 그것들은 특허를 통해서 방어를 하셔야 되겠죠. 네. 또 질문. 네. 아까 기부형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부형 하면 혹시 소득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엔 소득공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수익이 아직 안 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성공한 몇 개 기업들 있잖아요. 그 상품을 거기 사이트에 팔면은 그 판매 수익을 통해서 또 회사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저한테 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고 대표님한테 한 거죠. 예. 그 기부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올리는 단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부 영수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린 단체가 기부 영수증을 그 발행하지 못한다면은 그 발행하는 기관과 같이 제휴해가지고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모든 기부형 프로젝트에 다 그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기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투자를 받고 발전해 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겠죠. 그러니까 주식 그 지분에 투자를 하면은 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금을 통해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뭐 꼭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아니라 여타 다른 커머스 시장에서 유통시켜서 기업은 더욱더 이윤을 높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한 거고요. 네. 저는 그 이익이 나면 이익의 순이익에 대한 배당 있지 않습니까? 배당 같은 것들을 비상장 기업이더라도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면 사실 요즘 우리가 세후 이자라는 것이 이자 되게 낮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상장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이익이 나가지고 이익을 배당해 주는 기업도 되게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장이 또 지금 그런 시장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지금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익 배당의 투명성, 그다음에 배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예,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그 펀딩을 받고 나서요. 그 펀딩 받은 회사가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딴 데 쓰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어떤 사용 내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펀딩을 알아서 썼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누구한테 하시는 질문이신지.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했던 이용 씨가 200만 원 필요한데 1,200만 원 펀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1,200만 원 그렇게 썼다고 말로 된 건지 아니면 증명서를 다 띄어서 낸 건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쓴 내역을 진행 사항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는데 그 내역이 만약에 PD를 썼는데 내가 10만 원에 쓸 수도 있고 공짜로 쓸 수도 있는데 2천만 원 썼다고 말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영수증 끊어서 올린 건지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그 사용된 곳에다가 저희가 직접 돈을 내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무슨 10,000원, 1,000원 단위로까지 영수증을 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것뿐이지 그것을 그 사람이 거짓말 쓰더라도 지금 검증이 안 된 거네요. 현재는 그 사람 믿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그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리워드가 제대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퀄리티 있는 그리고 팬들과 약속된 리워드를 이행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했지. 제대로 잘 이행하고 다 배송까지 다 해줬는데 어디다 썼냐고 계속 따지는 거는. 근데 사실은요 예술가들한테 그 영수증 처리하려면 열받아가지고 아마 그만둘 걸요. 예술가들 안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등록자 그러니까 프로젝트 등록한 성공시킬 등록자들도 후원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아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어떻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로부터 제가 증여를 받았던 제가 기부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걸 증여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냥 매출로? 그 사람한테는 수익으로 매출로. 잡히는 거죠.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고 그럼, 수익을 가지고. 그러면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나요? 아니죠. 개인은 못할 것 같은데. 개인한테도 개인도 가능해요?
아, 매출로 잡아야 되겠네 그럼. 고 대표님은 그 아까 그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 처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타임라인 그걸로 보는 겁니까? 그래도? 네, 그렇고 초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에게 투자를 받건 그 기업이 성장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업의 투자 후의 활동을 계속 공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강하는 게 있다면 투자 받기 전에 우리는 재무 현황을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재무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 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실사도 하십니까? 회사를? 펀딩을 진행하기 전에 실사를 합니다. 아, 실사하세요? 네, 그거는 어떤 필터링의 의미라기보다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온라인에서 질문 권성진님께서요. 스타트업의 기준이 제조가 아닌 콘텐츠나 미래형 동영상 사업 등 추상적인 서비스인 경우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 안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은 사업을 막 시작한 것이지 어떤 사업 영역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네. 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벤처기업이란 말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나왔던 용어죠. 지금 그것과 차별화시켜서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스타트업이라는 영어적 표현이 아주 익숙한 신세대야. 즉 내가 갖고 있는 엔진은 굉장히 출력이 좋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이런 의미를 같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엔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표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표현과 팀워크에 대한 표현을 네. 같이. 그럼 이런 것이 보통 그 실제 투자를 받기 한 6개월 전, 1년 전부터 좀 해야 몇 개월 전부터 하는 게 좀 뭐 딱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레코멘드 해주신다면 뭐 저는 기업 6개월 정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6개월 이게 전. 보통 엔젤 투자자들이 그 정도는 지켜본다는 네네. 편견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도 참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표현하는 것을 잘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창업자들 중에서 표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좀 힘들겠네요. 이런 데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대중과 같이 공감대를 나눠야 되는 그런 스토리텔링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요. 지금 시대에. 네네.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네. 지금은 사업하신 지 좀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 어떻게 그 투자자들을 이끄는 그 노하우나 마케팅 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요새 창업하셨나 보죠? 마케팅 학생입니다. 아, 저한테 하시는 두 분 다 똑같이. 네.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아, 두 분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어떻게 펀딩 받으셨는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처음에 투자자를 어떻게 네. 모집했냐고. 투자자가 두 분한테는 고객일 텐데 그 투자하는 수수료를 이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첫 번째 사이트에서 예, 사이트에서 첫 번째 고객. 예. 우리 기업의 투자자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캠페인의 투자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 분들과 스타트업들을 먼저 모았죠. 그러니까 어떤 펀드레이징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그들의 만남, 그들은 상호간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회적 니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이 꽉 차 있는 물꼬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창업하셨다고 그랬나요? 하실지도 모르죠. 참. 저는 창업을 그 전에도 해봤는데 엔젤 투자자 만나기 엄청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니즈는 엄청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도 좀 괜찮은 기업 없을까라고 하는 니즈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만나면은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냥 닭집 하시고 빵집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나운스를 통해서 모이게 한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젝트를 오픈함으로써
그 초기 후원자들, 투자자들 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이트를 오픈했을 때 올림픽 시즌이었는데 그때 신아람 선수가 그 억울하게 울 때 국민 금메달 프로젝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장미란 재단과 함께하는 뭔가 비인기 스포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그맨들 옹알스라고 하는 공연하는 팀들이 자기 외국 가는 비용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초반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 또 질문. 고 대표님한테 그 자본주의가 고 대표님 개인적인 그냥 의견으로서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변모해 나갈 거라고 보세요? 자본주의가 지금. 이게 자본주의의 극치를 가시니까 네,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네. 뭔가 자본주의를 개선시키고 싶어서 이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제 보니까 뭐 지금. 저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있었던 웹 2.0 사상이 사실 그걸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여, 공유, 개방, 네.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게 맞고 과거에 이제 완전히 시장에다가 맡길 거냐, 정부가 확실하게 주도할 거냐, 뭐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외된 계층과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리딩을 하되 실질적인 참여의 주된 그 참여 주인 의식은 우리 대중들로부터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도 결국은 누군가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 저도 예전에 뭐 개미 투자, 개미들은 봉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봉이었고 지금도 봉이고. 근데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십시일반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일반 주식시장의 개미들처럼 봉이 되지 말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봉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그런 일반 주식시장은 그 큰 손들이 먹게 돼 있잖아요, 그죠? 큰 손들이 위너가 되게 있게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큰 손들이. 근데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나중에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막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제 뭐 큰 손들이 막 들어올 텐데 그럴 때 그 개미들이 일반 크라우드들이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뭐 그런 이제 제동 장치랄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큰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시장은 사실은 구주거래 시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시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은 신주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신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작전 세력이라기보다도 소신껏 투자하는 소신 투자를 더 많이 이제 유도하게 되는 거고 2000년대 초반에 뭐 나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묻지마 투자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제 알고 투자해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머리보다 더 좋은 지식인이 있고 네. 뭐 위키피디아 사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 소셜 인증이 가능하도록 네. 우리 안에서의 그 기업들이 하는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고 밖에 있는 그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 안에서 모일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컨텐츠 시대를 벗어나서 컨텍스트 시대, 즉 행간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알고 투자해라고 하는 문화가 분명히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전문가와 멘토들이 커멘트를 해주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인상한테는 저는 이제 아까 이게 많은 부분은 이제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워드 개인들에 대한 리워드가 있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복지라든지 사회 그런 것들이 정부가 다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뭐 제3섹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이제 유캔 펀딩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소외된 계층을 해주려니까 개인에 대한 리워드는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연예인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어떤 그런 대안이랄까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많이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예를 들면 네이버 해피빈이나 네. 다음에서도 그런 기부에 초점을 맞춘 모금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위안부의 인권권리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선수한테 지금은 이제 최현미 선수한테 그
그 타이틀 방어전 비용을 마련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재단 쪽에서 할 수 없는 모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고 하지만 물론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올라오지만 좀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거는 그 크라우드 펀딩 본연의 어떤 문화예술가 창작자들의 제품 그리고 사회적 이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아이디어가 떠온 게 아까 그 오픈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랑 그 엔젤 기금이면 매칭 펀드 하잖아요. 1억을 받으면 저번에 강준배 대표 받았듯이 여기도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금 복지 예산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정부 뭐 시라든지 어디랑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뭔가 1,000만 원을 모금하면 정부에서 1,000만 원을 매칭 펀드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해준다면 정부도 어차피 1,000만 원 써야 될 건데 여기 1,000만 원 여기서 하니까 서로 윈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제안해서 활성화시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게 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영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화에 투자를 해야 될 금이 몇 천억이 있는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모아오면 거기에 매칭 펀드를 해준다든지 그게 영화뿐 아니라 무슨 만화, 디자인 그렇네요. 모든 카테고리에서도 그게 매칭 펀드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정부 매칭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같이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런 정부기관에서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어쨌든 공공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만난다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그 질문 없으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여기 강준배 대표입니다. 이분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오픈 트레이드의 강준배 대표인데 그 이것 때문에 제가 오픈 트레이드를 알게 되겠죠. 오픈 쿠나 트레이드는 ENT. 네, 여기 투자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쿠나 ENT 강준배 대표님인데 여기 오픈 트레이드 통해서 그 투자를 받은 겁니다. 1억 받으셨죠. 1억 받았는데 매칭 펀드에서 결국 4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1억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1억보다는 좀 적은데 그것이 2배수로 들어왔죠. 네. 제가 이 사진 사실 뭐 강준배 대표를 알려드려 보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여성분 한 분, 여성 MC분 이제 류봉주 MC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MC를 보고 나서 그 강준배 대표 회사에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강준배 대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 뭐 취업하시는 분들 MC 보시면 또 뭐 압니까 어떻게 될지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서 한번 강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물어보시죠. 아니 그런 일들도 오픈 트레이드의 어떤 그렇죠. 타임라인 활동에 포함된다는 거죠. 네, 좋죠. 4월 1일부로 일본 씨가 입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월 1일부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고피디님도 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를 왜 자꾸 그것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요. 저희가 지금 3월, 4월 오늘부로 5월 말까지 일정이 다 잡혔습니다. 5월 말까지 일정이 다 잡혔는데 이제 다음 주는 명품 디자이너가 한 주얼리 브랜드 미샤라고 김정주 CEO님인데 이분은 여기 본사가 여기 청담동에 있고요. 미스코리아 왕관 이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주얼리의 이제 한류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 3월 30일 날에는 요새 인포그래픽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하나의 그래픽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설명을 좀 보여줘라. 인포그래픽스의 요새 리딩 기업이죠. 송준수 대표 나오십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CEO톡 그룹이 있거든요. 오늘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각자 이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소통하겠지만 여기서 명함 주고 해봤자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편하게 이제 자기 뭐 회사를 밝히라는 게 아니라 뭐 느낌 같은 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거 써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나중에 오프에서 만날 때 소통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도 다 페이스북 하십니다. 그죠? 네. 두 분도 인사해 주세요 나중에. 네. 그리고 그 CEO MBA.co.kr라고 여러분 그 지금까지 6월부터 우리가 CEO톡 했던 이것들 한 250개의 클립으로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주제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한 뭐 평균 3분 이내로 영상들이 있으니까 직무 분야별로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것들 영상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끔씩 여러분들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할 때 사진을 찍으니까 그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갖고 나한테 초상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한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고해주신 MC 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C 잘 보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편하게 MC 보고 싶은 분들은 아까 같이 5월달까지 다 잡혀졌으니까 관심 분야의 어떤 그 CEO나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로 보내주세요. MC 보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특히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우선권을 드리니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질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주 MC가 지금 결정됐나요? 네, 결정됐어요. 네. 그러면 그 사전 인터뷰가 목요일 오후 5시에 있거든요. 네네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거죠. 고 대표님부터 한 말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친구로서 또 그런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트레이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가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면 소셜 펀딩이라고도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의 개념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아티스트나 뭐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그런 좋은 가치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 유캔 펀딩 플랫폼은 여러분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 지인들한테도 소개해줘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